알게 이 새끼는 죽여도 괜찮아. 자, 홍준표 후보 나는 서민 대통령이다. 설명해 주십시오. 이 땅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.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. 그래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서민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. 네. 자, 제 옆에 김진태 후보, 나는 낙동강 방어선이다. 설명해 주십시오. 예,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6.25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지금 이렇게 위기에 빠진 또 우리 나라, 또 우리 보수 애국 우파를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. 가는 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가시밭길입니다. 저까지 밀리면 다 밀린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6분 말 들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앞서와 진행 방법은 같고요. 각 후보자분들 본인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질문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좌석 배치에 따라서 김진태 후보, 네. 예, 주도권 토론하십시오. 네. 우리 김관용 후보님께 질문하겠는데요. 아까 반문 연합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. 그래서 좀 정치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여의도 좀 분위기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.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다. 이 문제를 계속 우리 당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느냐를 거슬러 올라가면 참 특정인을 제가 지목해서 그렇지만 이 유승민 의원이 늘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재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승민도 손을 잡고 가야 할 것이냐.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인데요. 무조건 대통령 누구만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? 꼭 동의할 수가 없고요.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유승민 후보는 지금 지지도가 1%가 안 나오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둬도 자연 지금 소멸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. 굳이 꼭 그렇게 손을 잡고 연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정치를 하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 일생을 보낸 사람이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. 온 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초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사실은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후보 대 후보는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유승민 후보는 벌써 지역에서도 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잘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반문연대 새로운 모습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. 이제 어차피 지역에서도 좀 조정이 될 것 같다.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. 인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그럽니다.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특정인으로 후보로 봐도 그렇고 그 당이 그동안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. 우리한테. 그 감정을 정말 떠나서요. 뭐 예를 들면 우리 당 해체하라고 해왔습니다. 그리고 재벌을 옹호하는 정당은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. 이건 정말 이념을 같이 하기가 힘든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후보가 나가겠지만 너무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손잡고 하려고 해서 자꾸 간을 키워줄 필요가 없이 지그시 좀 밟고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사실 대선 때는요. 한 20초 김진태 네. 후보님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정책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적도 포용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. 그런데 한때 동지였던 사람이 지금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별건데 다시 포용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.
예, 참 우리 홍 후보님 정도의 경지가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사실 평소부터 우리 또 뭐 따지고 보면 또 검찰 또 선배님이고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검찰 선배님이고 정치로도 당연히 대 선배님이고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한번 해보셨죠. 저격수 출신 치고 나만큼 출세한 사람 없었다. 대표까지 했었다. 본래 저격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든데 대표까지 했으니까 우리 김 의원도 열심히 해봐. 뭐 이런 그런 얘기 했죠. 예,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해주셨던 거 잘 기억하고 야, 그래 나도 이렇게 저격수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날이 있겠나 하다 보니 정말 이렇게 감히 제가 참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당에 얼마나 이런 훌륭한 정말 자원이었습니까? 또 경남 지역의 맹주로서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근데 이제 어려운 재판을 내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무죄까지 받으셨어요. 다 좋습니다. 저도 정말 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근데 그러고 나셔서 홍 후보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양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양박이 뭔가 했더니 뭐 양아치 친박을 이제 지칭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친박을 두둔하겠다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. 저는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정말 MB 대통령이었거든요, 그때.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여당 대통령을 위해서 뭐 4대 강인이 자원외교니 막 정말 그거 열심히 야당에 맞서서 이렇게 논리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뭐 국정원 댓글 사건, 세월호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? 정말 그거 싸워본 거밖에 없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거는 친박 강경파. 그래서 이제 질문의 요점은 그러면 그 우리 저 홍 후보님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친박에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? 안 됩니다. 우리 당에 정말 그런 친박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? 저는 이제는 친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예. 네. 우리 김진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. 그 당시에 제가 특히 일부 두세 사람한테 참 핍박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. 그걸 정치판에 와서 전부 뭐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. 그러니까 무죄 받는 순간에 울컥 그 생각이 들었죠. 그 이야기할 때도 극히 일부 양박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은 아닙니다. 자, 후보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좌파의 몰락입니다. 유럽, 남미 모두 몰락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지도자들을 보면 트럼프, 아베, 시진핑, 푸틴 모두 극우 국수주의자들입니다. 이런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다시 노무현 정권 2기가 들어서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 나라 암담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스트롱맨이 필요할 때입니다.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. 그것도 우파의 스트롱맨이 필요할 때입니다. 홍준표가 우파의 스트롱맨이 돼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열어가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벽이 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김진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오늘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워낙 이렇게 훌륭한 후보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이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만 올라갈 수만 있다면 본선은 자신 있겠다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듭니다. 우리 이 지금 친노 운동권 대통령은 꼭 막아야 됩니다. 운동권 정권까지는 몰라도 그것은 곧 친북 정권으로 연결이 됩니다. 이거 정말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습니다. 저는 평생을 이런 좌파 종북 세력과 정말 싸워왔습니다. 공안검사로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렇게 싸워왔습니다. 이런 운동권들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, 제가 이런 운동권 정권에
탄생을 반드시 막겠습니다.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